지극히 실전적인 책이야. 그래서 준동사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내가 수능 볼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대립 구조가 되게 좋아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29번 이렇게 해서 필기 안 해도 얘들아 1번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해서 이런 단어 나오고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쌤 때는 문법 문제가 2개였어. 한 문제가 더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번호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A형 해가지고 단어가 2개 나와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인데 여기에 올바른 개형을 고르는 거야. 이게 왜 좋냐면 이거보다 훨씬 더 이게 쉬운 거야. 이게 쉬운 유형이고 이게 어려운 유형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 얘기를 안 해줘요. 이해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ing야. ing면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이게 그러면 봐봐. 얘는 준동사일 가능성이 높아. 준동사라는 거 일단 뭐부터 봐야 되냐면 하이 잘 왔네. 지금 시작했어. 문법 체크표. 접속사 플러스 1은 동사의 개수라는 요 동사가 다 왔는지 그 문장에 걔부터 확인해야 돼. 첫 번째. 그 다음에 혹시라도 동사가 있어. 그러면 이 준동사가 뭔지. 그렇지. 이게 ing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동명사인지 혹은 분사인지 이걸 확인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야 되겠죠. 문장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이게 ing인지 pp인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끝나고 나서는 실제로 해석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답을 구하는 거잖아. 내가 거쳐야 될 단계가 적어도 2개에서 3개야. 이해돼? 이게 동사인지 이 자리에 동사가 필요한지 아니야. 아니면 ing가 필요해. 오케이. ing가 필요하면 이 ing는 동명사인지 분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문장 구조가 필요한 거고 명사인지 표현사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판단해야 될 구조가 되게 많단 말이야. 얘는 옆에 있는 ABC는 애초에 판단을 해준 거예요. 됐죠? 야 이거 동사로 쓰인 거야? 아니면 ing야?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ed가 있고 여기가 ing가 있다면 내 머릿속에는 이런 거지. 이 문장에 동사가 있어?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야 동사가 없어! 예를 들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만 다시 없으면 ed가 답 아니야? 동사가 될 수 있는 거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알려줘요. 문제에서. 이미 이렇게 대립구조로 나온 이상 힌트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보가 더 많은 거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법을 너무 쉽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너네 지금 하는 게 이제 8차 교육 과정이거든.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법 문제를 좀 많이 내므로써 학생들이 최소한의 암기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8차 교육 과정의 목적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조금 더 이해나 이런 거를 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유형 아예 없어버렸어. 그러니까 너네한테는 어려운 문법만 남은 거야. 이해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주려고 하냐면 너네한테 예전에 내가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주려고 해.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내 책이 구성이 돼 있거든. 실전 문제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수능만 본 게 아니라 토익 토플에서도 문법 문제가 이런 대립 구조로 나와. 모든 문법 문제는 이렇게 나와서 가르치는 거야. 알겠지? 계속 봐봐. 그러면 이제 명사인지 동명사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근데 이거 어렵잖아. 그렇잖아. 아니 명사하고 동명사는 그냥 둘 다 명사 아니야? 이게 구분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시로 몇 개만 써볼게. 필기하세요 이제부터는.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knowing이 나오고 그 다음에 to know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예를 들면 oneself 쭉 쓰세요. oneself exactly is hard to everyone. 자 여기 내가 부제를 뭐라고 달았냐면 명사로 쓰이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명사와 어떻게 다른가 라고 구분해놨잖아. 근데 내가 지금 예시로 든 건 뭐냐면 knowing과 to know를 하는 거니까 사실상 동명사랑 투부정사 중에서도 구분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실제로 답은 knowing이에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 기본적인 개념을 알잖아. 근데 사실 to know도 돼. 오케이, 이거의 답은 to know도 되는데 knowing을 더 많이 쓸 뿐이야. 얘도 답이 돼. 알겠지? 근데 왜 다르냐면 이 2개의 예시를 보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잘 봐요. 그럼 내가 해석을 밑에다 써볼게. 잘 봐.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모두에게
어렵다잖아. 그럼 쌤이 지금 어떻게 지금 해석을 써놨냐면 여기 나와 있는 is hard to everyone은 요 밑에 있네요. 맞죠? 근데 마치 이 문장은 두 개인 것 같아. 한 문장인데도 요렇게 나눠서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이 문장 내에서 즉 얘를 준동사 구라고 쌤이 앞으로 표현할 거예요. 요 부분을. 됐지? 준동사 구 안에서 knowing과 to know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봐봐. 누군가를 이랬으니까 여기는 원셀프는 마치 목적어처럼 기능을 하네. 목적어가 아니야. 목적어가 아닌데 목적어처럼 기능하는 거야. exactly는 뭘 꾸며주냐면 know를 꾸며주는 거 아니에요? to know든 knowing이든.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는 또 부사인데 부사의 원래 역할이 뭐야? 동사를 수식해줘요. 됐죠? knowing과 to know는 여기서 명사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인 것처럼 부사의 수식도 받고 목적어도 가져. 알겠지? 이게 명사와 준동사의 차이점이야. 내가 밑에다 쓸게요. 잘 봐. 자, 중요한 거 얘기 나온다. 별표 치고 준동사는 문장 내에서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 자기 구 안에서 이런 표현을 쓸게요. 쌤이 문장일 수도 있고 준동사 구 아닐 수도 있어. 요 안에서 동사의 성격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동명사니까 실제로 이 아이는 명사지만 그런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면 동사의 성격을 일부 가지는 거야. 됐죠? 명사는 명사로서밖에 기능을 못해. 됐지? 그런데 동명사는 명사이긴 한데 동사의 성격을 일부 가질 수 있어서 이런 특이한 문장들이 생길 수 있는 거야. 다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에 knowing과 to know는 명사가 없긴 하지만 명사형이 올 수가 없어. 반드시 준동사가 와야 해요. 됐죠? 그리고 수능은 늘 knowing을 쓰는 경향이 있어서 knowing이 답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to know를 잘 안 써요. 주어 자리에.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문법 분석하면 이렇게 하는 거지. 쌤 파란색으로 구분해서 표현해줄게. 다른 색 펜으로 구분해서 표현해줄게. knowing이 주어였고 이게 3인칭 단수의 현재이니까 동사 is 이렇게 나온 걸로 판단 항상 했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그러면 봐봐. 이 뒤에 문장 없다고 치면 knowing만 보면 아는 것은 모두에게 어렵다잖아. 근데 어떻게 아는 건데? 요렇게 아는 것은 이거잖아. 그잖아? 그럼 얘네는 따로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그게 이제 준동사는 문장 내에서 자기 구 안에서 동사의 성격을 가진다는 건데 그럼 이제 동사의 성격이 궁금하겠죠? 첫 번째 게 목적어를 가져요. 두 번째 게 부사의 수식을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 게 보어를 지닐 수 있고 동사가 하는 걸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게 수동태로 변형이 가능해요. 내가 이 문법을 다 나고 나서 너네한테 숙제를 뭘 내줄 거냐면 이거 빈 종이를 다시 주고 요 칸에 이걸 그대로 적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숙제야. 그래서 숙제이자 시험인데 이 시험에 통과 못하면 난 남길 거예요. 이해됐죠? 2월 말에 나한테 괜히 당하지 말고 문법을 진도로 나갔으면 암기를 해야 되는데 너네는 필기만 하고 암기를 안 하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암기를 하세요. 알았지? 내 문법책은 일반적인 문법책과 다르기 때문에 당장 실전에서 너네가 써먹을 수 있는 걸 가르쳐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기본 원리를 너네가 이해를 못하거나 이걸 암기를 안 하면 아무 쓸데가 없어. 그냥 손만 아픈 거야. 알겠지? 반드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중간중간에 시험을 볼 거야. 2월 말에도 한 번에 시험 보는 거고 동사의 성격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빵꾸가 뚫려 있겠지 당연하게도. 혹은 아예 그냥 이것마저도 빵꾸 뚫어 놓을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채워 넣으셔야 돼.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내가 구성을 할 거야. 봐봐.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잘 봐. 내가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뭐냐면 명사인지 동명사인지 고르는 거잖아. 그럼 이제 솔루션 1이 이거야.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뒤를 보면 돼요. 자, 바로 뒤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명사나 바로 동사가 온 게 아니라 대명사나 혹은 부사가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목적어를 가지거나 보어를 가지거나 부사로 수식을 받는다는 얘기잖아. 그럴 땐 뭐가 필요한 거냐면 준동사가 답이겠죠. 됐죠? 그러니까 동명사를 하거나 뭐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없다라고 하면 투부정사가 답이 되거나
혹은 우리 수능에서 한정돼서는 투부정사가 잘 안 와서 얘기하는 거 알겠지?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 잘 안 와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답이 되거나 혹은 명사가 답이 될 거예요. 됐죠? 근데 투부정사에는 가로를 쳐놓으세요. 됐죠? 우리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니까 내가 이렇게 가르치진 않을 거야. 다만 만약에 없으면 어쨌든 명사야. 알겠지? 왜? 그냥 주어만 필요한 거니까. 동명사가 굳이 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됐죠? 요렇게 내가 가르칠게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봐봐.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의 명사형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게 노잉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동명사로 쓰일 때가 명사로 쓰일 때랑 거의 같은 취급을 받을 거야. 알겠지?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제 준동사와 명사를 구분하는 거니까 케이스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요렇게 하고 문제를 볼게. 잘 봐봐. 딱 들어맞는 문제가 이그샘플 첫 번째 거야. 문제 풀어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시간 줄 테니까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봐봐. 짧지만 보자. 잘 봐. 내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명사인 건 알겠지? 맞지? analysis는 명사죠. 그리고 analyzing은 동명사야. 그럼 얘는 준동사를 낸 거네. 맞지? 쌤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바로 뒤를 보라 그랬어. 맞지? 그래서 바로 뒤를 볼게요. 그랬더니 it wasn't다. 이랬으면 너 망한 거예요. 됐죠? 왜?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묶일 거잖아. 그럼 뒤에 아무것도 안 왔네? analysis가 답이요. 아무것도 안 왔잖아요. 이렇게 되잖아. 맞지?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다시 구문 분석을 해봅시다. 애초에 이렇게 분석한 게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야. 다시 봐봐.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getting rich information. 자, 아주 훌륭한 rich information 훌륭한 정보라고 해석할게. 훌륭한 정보를 얻는 것은 이랬으니까 일단 주어 원이 나왔어요. 됐죠? 동사는 was expensive, was very expensive니까 여기 호응하는 동사가 얘야. 자, 비싼 정보를 얻는 것은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getting 입장에서는 이 동명사 입장에서는 뒤에 있는 rich information을 목적으로 가졌네. 자기 구안에서는 동사 취급 받았지. 맞지? 자, 아주 중요한 풍부한 정보를 얻는 것은 굉장히 비싸지만 and the tools. 근데 주어가 또 나왔네. 됐지? 동사가 어디 나왔냐면 여기 나온 거야. 그래서 요 두 개가 수일치가 된 거 확인하셔야 돼. 그럼 잘 봐. 어디서 끊어야 돼? 여기서 끊어야 되지. 그지? 그럼 이 it은 뭐겠어? 여기에 걸리는 명사겠죠. 됐죠? 그러니까 바로 뒤를 보니까 it이라는 목적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명사가 있네요. 명사가 있으니까 analyzing이 답인 거야. 이해됐지? 요렇게 푸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the tools for analyzing it, 그거를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도구는 weren't even available until, 자, 언제? 이 1990년대 초기까지에는 애초에 가능하지가 않았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it은 뭘 받는 거냐면 앞에 있는 rich information을 그대로 받는 거지. 그래서 단수가 온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관계로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문법 문제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바로 뒤를 봤더니 it이 그러면 이 it이 그냥 대명사 it인지 it wasn't가 하나인지를 모르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끊어야 될까? 그러고 보니까 tools가 주어니까 weren't는 여기에 호응하는 거니까 이 앞에서 뒤에서 끊어야겠다. 요 개념을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알겠죠? 문법은 항상 한 문제로 하나의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근데 밑에 건 존나 쉬워요. 맞지? 밑에 거 존나 쉬워. 잘 봐봐. 자, expressing과 expression이 나왔어. 그럼 얘는 명사고 얘는 동명사잖아. 맞잖아? 쌤이 뭐 어떻게 하라 그랬지? 뭘 보라 그랬지? 바로 뒤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뒤를 봤는데 또 이 쌍놈 새끼들 또 이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거지. 그치? Your feeling is. 야, 복수랑 안 맞잖아 뭐가. 그렇잖아. 아까도 보면 it weren't잖아. 안 맞잖아. 수일치가 안 맞게 맞춰놓는다고 문법 문제라서. 알겠지?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틀렸구나. 내 분석이 틀렸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주어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동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끊으면 your feeling이 목적어 역할을 해. 바로 뒤를 보라 그랬는데 명사가 있으니까 expressing이 답이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됐죠? 익스프레션이 답이 안 되는 거야. 요렇게 두 문제를 반드시 푸셔야 되고 요 원칙으로 풀면 되게 쉬워요. 좀 미안한데
푸드가 아니라 굿이요. 알겠지? 내가 만든 책이라서 이 오타가 많아. 중간중간 오타 있으면 이거 얘기 좀 해주라. 내가 거의 매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매년 내가 이거를 해도 오타가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완벽하지가 않아 책이. 자, 어쨌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밑에 거 지금 이그샘플에 나온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야. 내가 그냥 만든 문제가 아니야, 알겠지?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가져온 거야, 내가 변형해서. 당시에 이랬을 수는 있어. ABC 문제가 아니었을 수는 있어. 지금처럼 1, 2, 3, 4, 5번 문제가 아니었을 수는 있어. ABC 문제였을 수는 있고, ABC 문제가 아닌데 1, 2, 3, 4, 5번 문제인데 내가 이렇게 만들었을 수는 있어. 알겠지? 근데 어쨌든 실제로 문법 문제를 가져온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준동사는 문장 전체로 보면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겠지만 자기 구 안에서는 동사 취급을 받을 거예요. 형광펜질. 이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 동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 목적어를 가지거나 보어를 가지거나 부사구의 수식을 받거나 수동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우리가 경우를 안 본 게 지금 수동태로 변형이죠. 그죠? 보어 수식은 보어를 가진다는 특수한 동사, 뭐 become이나 비동사나 이런 몇몇 동사들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아는 것들이지만 사실 저 수동태 변형이 좀 어려워요. 됐죠? 어쨌든 요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까지만 하면 요 이그잼플들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준동사를 찾아요. 됐지? 첫 번째, 너네가 해야 될 거야. 내가 시간을 줄 거야. 첫 번째, 준동사를 찾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지금 어떤 동사의 취급을 받는지 적으세요. 됐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거 풀어줄게. 잘 봐. 자, it is so difficult to. 그럼 애들이 이제 막 이래. 선생님, 옛날에 내가 어디서 배웠는데 이 to 구문 아니에요. 그딴 거 다 버려. 알겠지? 우리 지금 지문에서는 준동사 파트에서만 보는 거야. 알겠지? 구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럼 봐봐. 여기서 준동사인 거 뭐밖에 없어? 투부정사밖에 없어요. 밑줄 치고. 됐지? 그런데 얘는 그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받는 거예요? 봐봐. the visitor라는 게 목적어로 온 거 같네? 맞지? 목적어로 가졌죠? 그리고 뭐의 수식을 받아요? 근데 어디서의 비지터들이야? 크라우드 안에서 비지트들이지. 그지? 그러니까 부사구의 수식도 받아요. 선생님, 얘가 왜 부사구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는 전치사고 뒤에 나오는 건 반드시 명사인데 얘네 둘은 이렇게 두 단어가 붙었는데 자, 봐봐. 단어가 두 개 있는데 단어가 두 개 이상인데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의 의미 단위라 그래요. 내가 이 말을 되게 많이 쓸 거야. 알겠지? 두 개 이상이야. 두 개 이상인데 얘네를 한 통으로 해석을 해야만 해. 알겠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렇잖아? 그런 걸 내가 의미 단위라고 얘기를 할 거야. 우리가 끊어읽기를 하는 단위가 의미 단위인 거야. 근데 저게 사람마다 의미 단위가 조금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어서 저건 숙련도에이기도 해요. 물론 나보고 이제 나누라 그러면 존나 나눌 수 있겠지만 사실상 나는 문장 단위가 거의 의미 단위 하나로 이해가 되는 사람이고 영어로 번역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뭐뭐를까지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알겠지? 아무튼 저 하나의 의미 단위인데 다시 돌아가서 전면구를 그래서 하나로 봐야 돼. 하나로 봐야 되는데 봐봐. 이 두 개 이상의 의미 단위를 가진 친구들에서 주어 동사가 그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얘를 절이라고 하고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얘네를 구라고 해요. 그런데 전치사 명사에는 주어 동사가 없어. 정확히 동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를 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앞 글자만 따볼게. 전명구라고 해요. 됐죠? 내가 이 말을 자주 써요. 전명구란 얘기를. 근데 전명구는 무슨 역할밖에 못하냐면 부사예요. 이거 외워두세요. 전명구는 문장 내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해. 지워도 돼요. 됐죠? 버려도 되는데 문법 문제에서 전치사가 특이한 역할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예 버릴 수는 없고 다만 해석할 때는 싹 버리세요. 진짜 내가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전명 싹 버려. 그럼 진짜 간단해진다. 우리 수능에서 나온 문장들은 대부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존나 이 글들을 붙여나가. 그것만 싹 지우잖아. 개 깔끔해요. 이해됐죠? 단적으로 얘기하면 고3 지문에 나온 거에 전명구를 지우잖아. 고2 지문이 돼요. 됐니? 근데 고2 지문과 고1 지문의 차이는 뭐냐면은 애초에 문장의 그 호응이 좀 달라. 예를 들어서 고3 지문, 고2 지문은 3형식, 4형식 많이 나와요. 그런데 1학년 거는 사실상 1, 2형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단답으로 끝나. 뭐뭐는 뭐뭐다,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해서 되게 금방금방 끝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거긴 좀 다른 것 같고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나머지 두 문제를 지금 푸세요. 지금 요렇게 체크해가. 그냥 뭐 나처럼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너네가 하고 싶을 때
대로 체크해. 체크만 하면 돼. 시간 많이 못 주고 쌤 빨리빨리 지금 진도 나가야 되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빨리 해보자. 자, 봅시다. 자, 두 번째 거를 풀려면 I hope to become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단 to become을 물어보는 건 알겠네. 맞지? 그런데 to become이 있는데 쌤 밑에 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필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become 동사를 우리가 이 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보호가 필요한 거야. 내가 보호를 설명하려고 그래. 선생님 보호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단원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무엇을 주다 라고 하면은 잘 들어. 무엇을 주다라고 하면 뭐뭐을이잖아. 그렇잖아. 그럼 여기 자리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냐면 여긴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주다는 잘 들어봐봐. 주다는 뭐뭐를이 없으면 성립 안 해요. 맞지? 맞아? 뭐뭐를이 없으면 성립 안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만 해. 알겠지? 마찬가지로 근데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become이나 be처럼 뭐뭐가 되다, 뭐뭐이다처럼 목적어는 아닌데 이 동사가 뭐가 필요해. 이럴 수 있잖아. 이 동사의 뜻 때문에. 그런 게 이 형식이라고 하고 이 자리에는 그러면 목적어가 아니지만 뭐가 필수로 필요한 것 같아. 그걸 총칭해서 보호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필기를 굳이 하자면 쌤이 이렇게 보호를 필기했어요. 목적어는 아니야. 동사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목적어는 아니지만 뭐가 다른 게 필요할 때 다 통틀어서 보호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보호 자리에는 지난번에 내가 설명한 것처럼 문장의 기초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가면 간단하게 I am pretty랑 I am teacher 생각하면 끝나요. 오케이? 이 형식에서 제일 쉬운 거잖아. 그렇잖아. I am pretty는 난 이쁘다니까 얘는 형용사잖아. 그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I am teacher면은 나는 선생님이다니까 명사잖아. 그렇잖아. 보호 자리에 형용사 명사가 들어간다. 만 이해하면 돼. 됐지? 제일 쉬운 거야. 제일 쉬운 건데 제일 쉽게 외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 동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become이랑 비동사류가 있다. 뭐 keep 동사류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문법 문제에서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 특히나 keep은 오형식인 경우로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잘 안 나와서 become이랑 비 정도를 대표적으로 알아놓는다면 뒤에 나와 있는 명사는 어쨌든 뭐겠니? 그러면 얘는 보호겠죠. 이해돼요? 어쨌든 명사가 나왔잖아요. 그쵸? 명사 나온 거야 얘들아. 알겠지? 명사는 미안해. 동그라미가 아니야. 명사야. 명사는 나왔는데 얘는 목적어가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the visitor는 목적어인데 여기 나와 있는 good doctor는 become이기 때문에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 다른 거야. 보호는 C예요. 알겠죠? 목적어는 O고. 됐니? 그래서 쟤만 찾았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밑에 거는 딱 봐도 알겠지? being distrusted 이 표현이겠죠. 그죠? 수동태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얘네를 굳이 정리하자면 위에 있는 첫 번째 거는 요렇게 쓸게 쌤이 목적어를 가짐 그리고 부사의 수식을 받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보호를 가진 케이스네. 세 번째 거는 수동태로 변형이 되었네요. 됐죠? 이런 경우들처럼 물론 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다 들어가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준동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저 자리에는 명사가 올 수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구분하는 용도 때문에 명사가 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대부분 동명사가 된 거를 풀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봐봐. 우리가 수능이 우리한테 주는 문제는 뭐냐면 야, 이거 이럴 때 명사야?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분석을 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거야. 맞지? 내가 이 문장에서 동사가 필요해? 쭉 동사 가본 다음에 근데 이 문장에서 동사 안 필요해. 그러면은 다른 게 답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상황 분석을 하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문법 출제 매뉴얼에 보면 밑에 나와 있는 건데 한 번만 더 적을게 얘들아. 엄청 중요한 거라. 어법 문제 출제 매뉴얼이 있어요. 정확히는 수능 출제 매뉴얼의 어법 파트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밑에 써져 있는 거랑 동일해요. 단순 암기를 지향한다. 이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상황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유형별 해석이라는 게 수학 문제처럼 유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문제로 낸 것처럼 수능에서 자주 대조군으로 만들어내는 이게 명사가 필요한 건지 대명사가 필요한 건지 이런 식의 어쨌든 방법들, 내 고민들을 카테고라이징을 하라는 거고 요렇게 딱 썼을 때 그럼 봐봐. 근데 이거랑 전혀 다르게 그러면 얘는 결국 뭘 물어보는 거냐면 준동사를 물어보는 거잖아. 준동사를 물어보는 거니까 대전제가 뭐였어? 접속사 플러스 1은 동사의 개수. 즉 이 문자의 동상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먼저 확인해라. 첫 번째. 무조건 먼저야. 그게 끝나고 나서는 그러면 명사랑 봐봐. 준동사가 필요한 문장이라면 동사가 필요 없으면 그러면 명사랑 대명사의 구조를 봐서 얘를 푸는 방법은 뭐다? 뒤를 본다. 로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문장을 분석하게끔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나가는 일들이야. 그래서 내가 솔루션을 항상 약간 알고리즘처럼 뭐뭐를 한다, 뭐뭐가 아니다, 다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 알겠지? 그래서 솔루션들을 꼭 외워놓고 실제로 좀 문제 적용을 하면서 좀 쓰기를 바래요. 다음 장. 자, 뭐 여기까지는 거의 이제 몸풀기고 이제 조금씩 어려운 게 나올 거니까 한 번씩 외우는 것도 봅시다. 자,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거야. 알겠지? 배운 건데 이렇게 안 배웠을 수도 있어서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필기하세요.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면 돼요. 여기서 미래지향적, 과거지향적, 동명사는 과거지향적이야. 자, 미래지향적과 과거지향적의 차이점은 어디가 미래지향적이에요? 동사의 뜻이. 동사의 뜻이 미래지향적이라면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게 맞아요. 동사의 뜻이 과거지향적이라면 동명사가 와야 돼요. 그 얘기야.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 그러니까 해석은 당연한 거다. 알겠지? 여기서 한 개만 체크를 해주자면 요렇게 쌤이 쓸게요. 간혹 가다가 문법 문제를 풀이할 때 선생님들이 해석의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위에다 그냥 그대로 쓸게 쌤이. 문법 문제에서 해석의 역할.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문법에 무슨 해석이 필요하냐? 문법 문제는 해석이 없이도 풀 수 있어야 돼. 틀린 거예요. 알겠지?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 그런데 해석이 주요할 때가 있어. 1번 케이스가 해석이 주요한 경우. 이게 지금 나온 우리의 목적어 문제랑 동일해요. 이해되니? 목적어 문제를 풀려면 투부정사가 들어간지 동명사가 들어간지 알려면 저 동사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동사가 한 가지 뜻만 가진 게 아니니까 같은 동사인데 미래지향적일 수도 있고 과거지향적일 수도 있거든. 그럼 뭐 해야 돼? 문맥을 읽어야 되겠지? 그지? 문맥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필수적인 거지. 그지? 필수야. 이렇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안 나왔어. 방금 본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뒤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서 문제가 풀 수 있게끔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반드시 해석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문법 문제에서 해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얘는 시간이 좀 부족하면 생략이 가능한가? 그는 모르겠어. 아무튼 시간이 진짜 너무 부족해.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건 넘어가야지. 맞지?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문제를 풀 때는 당연하게도
검산을 할 때는 반드시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문법 문제를 풀 때는 독해하는 거랑 동일해. 29번 문제를 풀 때는 종합 능력이야. 무슨 얘기냐면 문법 문제지만 실제로는 해석을 못하면 못 푸는 게 더 많아요. 알겠지? 그리고 이런 경향이 이제 점점 연차가 더 오르면서, 정확히는 이제 올해가 27학년도잖아요. 20학년도에 비교해서 27학년도가 훨씬 더 문법 문제가 해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해석을 잘할 수 있어야 돼. 독해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목적어 부분을 보자면 결론부터 볼게. 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쭉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냐면 plan, mean, decide, determine. 바라고 쓸게.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는 동사들이에요. 근데 다 뭐야? 미래지향적이지. 맞아? 밑에 있는 wish, hope 이런 애들 다 어때? 다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는 친구들이잖아. 다 미래지향적이잖아. 투부정사가 나와야 돼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미래지향적이야. 자, 그런데 이거랑 비교해서 밑에 있는 동명사 봐봐. finish, 뭐뭐를 멈추다. 끝이 있네. 그리고 이 일을 언제부터 시작했어?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거지. finish 잘 생각해봐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이미 과거에 시작을 해서 이제 끝날 거야. 그럼 과거부터 시작했다는 거잖아. 과거지향적이야. 스탑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퀴트는 포기하다니까 포기를 뭘 하고 있다가 포기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기브업도 마찬가지. 다 포기하다죠. escape 피하다, avoid 피하다, delay 미루다, mind는 여기서 무엇을 꺼리다야. 됐죠? 뭐뭐를 꺼린다는 얘기는 앞에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싫은 거지. 맞지? 이런 친구들은 과거지향적인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이걸 외우란 얘기가 아니지. 맞지? 이걸 외우란 얘기야. 내가 그냥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케이스를 이렇게 나눈 거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 미래지향적이란 걸 외우라는 거야. 마찬가지. 동작의 중단과 회피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유의 친구들이 과거지향적이다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는 아마 중학교 때 다 구분했으니까 큰 문제 없을 건데, 문제가 뭐냐면 동명사와 결합하는 동사 별표 2개. 그리고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동시에 취하는 게 문제겠지. 5번부터 볼게. 자, 무슨 얘기냐면 한 단어에 과거지향적일 수도 있고 미래지향적일 수도 있는 친구들이야. 그런 친구들 적어볼게요. 스탑이 있죠. 됐죠? 그리고 remember가 있어요. 됐지? 자, 스탑은 투부정사와 함께 오면 무슨 뜻이 되냐면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뭐뭐를 하기 위해 멈추다예요. 이거 하려고 멈춘 거야. 됐지?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했어. 그런데 스탑 ing가 되면 무슨 뜻이냐면 과거지향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볼게. 뭐뭐를 멈추다요. 원래 우리가 아는 스탑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담배를 끊다를 해석하려면 담배를 끊는 거는 과거에서부터 내가 담배를 피웠는데 이제 끊는 거니까 밑에 걸 써야 돼. 과거지향적이니까. 그래서 스탑 스모킹이야. 근데 내가 실수로 스탑 투 스모크 하면은 담배를 피기 위해 멈춘 거예요. 다 불을 붙여야 되니까. 이해됐죠?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작살나겠지? 아빠 담배 끊었어요 하려면 스탑 스모킹인데 아빠한테 실수로 아빠 나 스탑 투 스모크 했어요 하면 이제 아빠 앞에서 담배를 피겠다는 거잖아. 어린 놈의 새끼가 바로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조심하셔야 돼. 근데 이게 원래 중학교 때 문제 나왔다고. 이해돼? 근데 하도 안 해서 까먹은 거야. 알겠지? remember도 마찬가지예요. 봐봐. remember 투부정사가 되면 뭐뭐 할 것을 기억하는 거야. 앞으로의 일이야. 그런데 remember ing가 오면 똑같은 논리잖아. 그렇잖아. 과거지향적이니까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계획을 기억하는 거고 밑에 거는 역사를 기억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의 행적을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여자친구가 나한테 물어봤어. 오빠, 우리 여기 갔던 거 기억나? 그건 어떻게 물어봐야 돼? 갔던 것을 기억하는 거니까 ing를 얘기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우리 앞으로 갈 것을 기억나? 우리 그 1주년에 어디 가기로 했잖아. 이런 건 투부정사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기억해서 지문에서 이런 거는 사실상 맥락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적을게. 맥락을 볼 것.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석이 없이는 풀 수가 없어요. 해석 필수.
자, 근데 잘 봐. 얘들아. 이게 만약에 문 뒤에 나와. 무슨 얘기냐면 문장 처음 시작이 stop, remember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 하라는 얘기냐면 야, 이제 멈춰. 이거 하지 마. 주장하는 거잖아. 야, 멈춰. 이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탑이 먼저 나왔겠지. remember 봐봐. 자, 한참 얘기한 다음에 remember. 기억해. 그럼 앞으로 되게 중요한 걸 얘기할 거잖아. 그럼 항상 뭐야? 미래지향적인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쓸게. 문두에 stop과 remember가 나오면 앞으로 뭘 하란 얘기에 가까우니까 투부정사가 답이에요. 됐죠? 중간중간에 이런 팁들이, 짜잘한 팁들이 들어갈 거야. 근데 저런 문제가 물론 이렇게 나오면 문제의 스탑 리멤버가 나오면 당연하게도 뭐뭐 하란 얘기니까 투부정사 답이다는 거의 이제 재수생들 입장에서 거의 다 아는 거라서. 됐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또 받기도 하고 나랑 똑같은 걸로 훈련 받기도 하니까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닌데 고3들 입장에서는 이런 팁들이 좀 절실하지. 이해돼? 뭐 고3뿐만 아니라 고1, 2에도 사실은 문제가 더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비교해야 되는 것들, 정상적으로 이제 진도 나가자. 3번부터. 비교해서 외워야 되는 동사가 이제 agree랑 뭐 이렇게 있는데 얘는 그냥 암기하세요. 이건 그냥 암기해, 그냥. 나도 그냥 암기했어. 이유가 없어. 암기해, 닥치고. 왜? 어드밋하고, agree하고 어드밋하고 되게 동일해 보이잖아. 그렇잖아? 어쨌든 뭔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잘 봐. 이게 약간 달라. 난 이렇게 외웠어. agree는, 네 버전이다, 얘들아. agree는 앞으로 뭘 할 것을 동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이래요. 자, 안건이 나왔습니다. 동의합니까? 그럼 이 안건은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거잖아, 대부분이.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러니까 agree랑 disagree는 사실 투부정사 쓴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어드밋은 야, 너 지금까지의 범죄 인정해? 범죄는 옛날에 저질렀잖아. 예시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범죄는 예전에 저지른 거니까 과거지향적이잖아. 그래서 ing를 쓰는 거야. 근데 refuse랑 deny는 설명을 못 하겠어. 한국어에서는 둘 다 부정하다 거절하던데 한국어에서는 둘 다 그냥 약간 뭐랄까 과거지향적인 것처럼 이해되거든. 근데 영어에서는 달라. 얘들 알겠지? 그래서 refuse랑 deny는 외워두세요.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생각해보면 이 똑같은 유형에서 니네가 알만한 걸 내겠냐고. 안 낸다고. 뭘 내겠어? 이걸 내지. 이걸 내면 어렵겠죠. 그래서 암기를 다 해놓으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내 문법책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들이 최소한인데 이 최소한에서 본인이 모르고 있었다? 암기하셔야 돼. 구멍이야. 근데 이 중에서 남들도 모를 만한 것들이 있어. 내가 다른 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 어그리하고 어둠이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했지만 막상 보니까 저게 투부정사랑 ing가 왜 나오는지 알겠거든. 근데 refuse랑 deny는 모르잖아. 그렇잖아. 이건 진짜 암기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런 영역들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스스로 공부를 좀 해보세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문제를 보면요. 이 문제가 어려우니까 한번 보자. 잘 봐. 자, no child wants. 어떠한 아이들도 원하지 않아요. 뭐를요? to admit. 인정하는 것을요. 자, 근데 봐봐. want 입장에서는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 맞지? 맞지? 이거 미래지향적이잖아.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는 거라서 투부정사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어드밋의 입장에서 보자. 어드밋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까 위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어드밋은 ing 써야 된다며. 근데 이 문장에서 ing 있어 없어? 없지. 뭐 잘못됐겠지? 뭐 삐꾸가 있겠지? 그게 어디냐면 목적어 역할이 여기니까. 됐죠? to have가 아니라 having이 나와야 되죠. 어렵지? 찾아내셔야 돼. 실제로 이게 문제로 나왔어. 근데 애들이 이게 봐봐. 이렇게 빈칸 뚫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문장 딱 주고 example 딱 주고 내 말 잘 들어봐. 나 봐봐. 야, 이렇게 있어 문장이. 야, 너네 여기서 틀린 거 찾아와 하면 너네 되게 어려워. 근데 실제로 우리 수능 문제는 어떻게 나오지? 3번. 이미 이게 힌트야. 이미 이 자리를 물어봤잖아. 야, 이거 to have가 나왔어. 그러면은 얘에 뭔가 걸리는 애들이 어드밋이야. 근데 어드밋은 내가 암기한 거에 따르면 ing를 들여오는데 얘 투부정사야. 왜? 3번이 답이구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준 거예요. 3번으로 하는 순간. 이해됐지? 그래서 이게 주관식으로 나오면 어려운데 객관식으로 나오면 안 어려워요. 암기만 했다면. 물론 당연하게 암기만 했다면. 그래서 난 반대로 너네한테 제안하는 건 내 문제는 대부분 주관식으로 쓴 이유가
너네가 판단하는 근거를 니네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알고리즘을. 그래서 다 주관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반대로 너네 입장에서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우리 독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 그랬지? 모든 걸 문법 문제화해서 만들잖아요. 이 습관이 여기서 나온 거야. 왜냐하면 문법 문제만 풀어서는 문법의 실력이 절대 안 올라. 왜?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내잖아. 그리고 거의 답을 알아. 맨날 똑같이 내니까. 그래서 반대로 역으로 내가 일반 문장에서 문법을 다 찾아내서 내가 문법을 꼬기 시작하면 출제자가 어려운 걸 내는 걸 이해하게 되니까. 됐죠? 그래서 문법 문제를 한 문제라도 안 틀리려는 내 노력이 여러분들 내신할 때나 여러분들 나하고 그냥 독해할 때 내가 문법 문제 막 아무거나 내버리잖아. 그냥 독해 문제에서도 문장들 보면서 제기대명사만 나오면 한장하잖아. 그렇잖아. 그런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평소에 이런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문법은 못 맞춘다. 문법은 시간 들이는 게 아니야. 한번 암기해놓고 그냥 쭉 독해할 때 쭉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디폴트로 좀 가져가길 바랄게. 자, 아무튼 이렇게 뭐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부정주어로 시작했잖아. 그렇잖아. 요 부정주어로 시작했잖아. 요거에 대해서 필기를 할게요. 자, 부정주어로 문두를 시작. 주어로 문장 시작.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저기 이제 노가 나왔지만 노도 많이 나오지만 not이나 few나 little과 같이 부정주어 같지 않은 친구들을 많이 내. few나 little은 셀 수 있고 few는 셀 수 있고 little은 셀 수 없는 거긴 한데 중요한 거는 거의 뭐뭐 않다야. 안 한다야. 알겠지? not의 의미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거의 얘네를 거의 뭐뭐 않단데, 그지? 얘네를 거의 부정어로 볼 거야. 실제로 부정어로 해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nobody, nothing,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문도에 나오면은요,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떤 땡땡땡도 동사가 아니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 부정어를 동사에 붙여버리면 다 해석이 돼요. 아무도 안 한다로 해석하시는 게 제일 좋아. 됐지? 그래서 해석할 때 여러분들 이런 문장들을 어려워하니까 항상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4번 동명사와 결합되는 동사에 대해서 보자면 몇 개만 적을게요.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유가 없이 이렇게 쓰이는 거야. 나도 몰라요. cannot help ing. 외워야 돼. 야, 이유 없어. help에 ing가 왜 붙는지 나도 몰라요. 그냥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근데 cannot help ing는 help의 의미가 아니야.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 수밖에 없다요. 외워야 돼. 구문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have difficulty ing. 어려움을 겪단데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앞으로 겪을 건지 과거에 겪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들이 더 많아서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ing야. 뭐뭐에 어려움을 겪다. 그리고 it is no use는 늘 ing만 데려와요. 뭐뭐 해도 소용이 없다. 쓸데없다. 됐죠? 요렇게 세 개는 반드시 암기를 해놓을 때 cannot help ing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긴 해. 그런데 독해할 때는 cannot help ing보다는 have difficulty ing나 it is no use ing, 특히 it is no use ing가 정말 요새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이런 것들 숙지해놓고 암기를 해놓으시길 바래. 그럼 밑에 거 문제 푸는 건 쉽겠지. I could not help. 그럼 봐봐,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이해돼? 해석이 이 문제를 풀 때 관건의 해석이 뭐뭐 할 수밖에 없다면 ing가 답인 거예요. 미안해. 옆에다 적을게. 요거를 여기다 적으면 돼요. thinking이 답이란 얘기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로 해석이 돼야 되고 cannot help think면 뭐냐면은 얘는 사역동사로 해석한 거야. 사역처럼. 이해돼? 그러니까 돕다의 의미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도울 수 없어 인 거와 할 수밖에 없어는 다르잖아. 그래서 해석해보면 I could not help thinking she was treating her dog better than a human being. 그녀가 그녀의 인간보다 그녀의 개를 더 잘 트리팅하다고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가 좀 더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thinking이 답이 돼야 되는 거야. 됐니? help로 해석을 하면 뭐 돕다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라는 얘기이고요. 자, 그거 전에 내가 아까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자. 민이란 단어에 대해서.
자, 미는요 단어장에 찾아보면요 1번에 무엇을 의미하다라는 우리가 아는 단어가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무엇을 의도하다가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근데 잘 봐. 의미를 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과거서부터 이런 의미를 가져왔기 때문에 얘는 ing예요. 이거 되게 재밌어. 그런데 의도하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얘는 투부정사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해석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썼냐면 민에다가 intend to라고 쓴 이유가 민의 여러 의미 중에서 의도하다라는 뜻일 때만 투부정사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intend to를 같이 써놓은 거야. 자, 근데 이거 말고 이번에는 열등한,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내가 빨간색으로 적는 거야. 열등한, 낮은 이런 뜻이 있고 3번도 개 중요해요. 평균값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4번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열등한의 좀 합의 버전으로 못된 이란 단어가 있죠. 유민 이러면 이제 너 못됐다, 개 못됐어, 개 나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유민 이렇게 얘기하거든. 애기들이 주로 얘기하는 표현인데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독해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 네 가지 뜻을 알아두되 민즈는 s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 내지는 방법들이에요. 얘는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반드시 민스여야 돼.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단복수 동형이라 그래요. 단수든 복수든 동형, 같은 형태다 이런 뜻이에요. 됐니? 그래서 얘는 단수 복수를 구분하는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왜? 알 수가 없어. 알겠지? 방법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지문에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수일치 문제로 내지는 않아. 근데 해석은 할 줄 알아야지. 방법들 다 돼요. 상관없어. 됐죠? 그러면 요 정도 했으면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요거 example.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해봅시다. 자, 얘는 옛날에 내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할게. 얘는 과거에 18번 문제가 과거에 18번 문제가 의인화 문제였어. 그래서 문제 유형 자체가 이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조 배터리면 나는 이거 문장이 보조 배터리 입장에서 쓰는 거야. 나는 너네가 늘 나를 들고 다녀. 그래서 너가 뭐가 부족할 때 나를 항상 꽂아. 플러그를 해. 그런데 나 스스로도 플러그가 필요해. 그래서 너네는 맨날 나하고 집에 돌아와서 밤에 자기 전에 꼭 나를 충전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야.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결국 다 문제거든. 됐지? 그럼 이제 포터블 배터리 이렇게 되겠지, 그지? 아무튼 이런 옛날 유형이 있었어요, 수능에서. 그 유형의 문제에서 그대로 따온 거야. 알겠지? 잘 들어봐봐. 자, just remember. 기억해. 뭐에 대해서? 플러깅이 되면 꽂은 것을 기억하는 거야. 그지? 한 것을 기억하는 거니까 이건 과거지향적인 거고, to plug면 꽂는 것을이야. 할 것을이야. 맞지? 그러면 얘는 미래지향적이야. 맞아? 나를 꽂는 것을 기억해. 꽂았던 것을 기억해야. 그럼 잘 생각해봐봐 얘들아. 꽂았던 것을 기억하면 어떤 입장이어야 되냐면 너가 이제 아침 학교 가야 돼. 학교 가야 돼서 충전된 나를 들고 가의 입장이겠지. 맞지? 그런데 꽂아줘 이면은 나 다 썼으니까 충전해두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잠에 들어갈 때야. 그러니까 일과가 끝난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상 어디예요? When you go to the bed. 네가 들어갈 때. 맞지?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아침에 풀 에너지로 깰 수 있도록 너는 나를 꽂고 가 이 얘기겠지? 그러면 꽂는 것을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to plug가 답이에요.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맥락이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데 맥락에 맞게끔 상식에 맞게끔 문제를 풀다 보니까 투부정사가 되었어요가 답의 근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문법 문제를 제대로 푼다는 건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자, 근데 내가 5번에 대해서 5번에서 최근에 5년에서 10년 동안 문제 나왔던 건 얘네밖에 없어. 알겠니? 근데 옛날에 우리 수능 전범위로 보자면 그럼 이제 99년도 수능부터 봐야 되잖아. 최근에 안 나왔지만 나왔던 애들을 밑에 정리해놨어. 찐빠처럼 일부러. 됐죠? 걔네가 얘네야. 그러니까 외워는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요새 구분을 안 해. 구분을 안 해서 내가 여러분들의 이제 이런 시간을 좀 줄여주고자 따로 써놨지만 알고는 이때 사실상 막 엄청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다 이런 건데 이제 알고만 있으세요. try to 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거니까 앞으로 할 거야. 그래서 노력하다예요. 그런데 try ing는 과거에 해본 거니까 한번 시도해봤다. 이해됐지? 약간의 의미가 좀 다르거든. 그래서 얘는 뉘앙스 문제처럼 많이 나오고 최근에 독해에서 많이 나오고 regret to 부정사는 야 나 이거 할 거거든. 일단 저지르고 미안해. 야 내가 이거 할 건데 야 미리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할게. 나 근데 이거 진행해야겠어. 그리고 이제 뭐뭐 하게 돼서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to 부정사가 쓰일 때가 있는데 ing는 나 옛날에 했던 것을 후회해. 그래서 regret에는 유감이다와 후회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요새 학생들은 위의 표현을 쓰지 않죠. 너네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유감이야 이런 표현 써? 누가 돌아가실 때나 그러니까 상해를 당하거나 이랬을 때 진짜 유감이다 이 소식을 내가 들어서 라고 얘기하지 저 말 자체를 안 쓰거든? 근데 미안하다야 그냥 미안하다의 되게 고급 버전이야. 격식을 갖춘 버전이야. 알겠지? 그래서 뭐 이건 좀 별개인데 정치권에서 됐지? 뉴스의 기사를 잘 알아놔야 된다 얘들아. 뉴스에서 정치권에서 어떤 사람이 야 너네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해는 정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이야. 이게 그 친구 관계에서는 개새끼야 나 너랑 절교할래랑 똑같아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해를 단어를 쳐보면 너한테 강력하게 어떤 강한 감정을 느껴 정도로 해석이 되거든. 한국어로 치자면. 그럼 이제 그냥 뭐 이렇게까지 당했는데 강한 감정을 느끼고 만해? 이렇게 저 사람 되게 대인배인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야. 유감을 표명한다는 야 나 너네하고는 상종조차 하기 싫어 라고 대놓고 얘기한 거야. 굉장히 강한 표현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표현이고 근데 어쨌든 투부정사는 ing의 뜻을 우리가 알잖아. 투부정사는 미래지향 ing 과거지향이니까 뜻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도 알겠지. 그지? 그렇게 유추해서 해석할 때 좀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도 풀었고 자 further study 보자.